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트라인입니다. 아이오닉 5 옵션 추천! 자, 뚱매랑 함께 스타필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남 스타필드. 자, 뚱매, 본인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상이 처음으로 조회수 10만을 돌파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전기차에 또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현대차가 기존에는 또 없었던 옵션들을 또 듬뿍 넣어놨다 보니까 아이오닉 5 사면서 도대체 옵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옵션 추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보조금을 1200만 원을 받는다라는 걸 가정하고 최종 차량 가격이 4100만 원이 나왔어요. 4100만 원. 자, 일단은 제가 어떤 옵션들을 넣었는지부터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트림 당연히 롱레인지죠. 롱레인지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 저는 프레스티지를 선택하지 않고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개별 소비세 적용하고 나면은 4,980만 원. 자, 여기서 스타트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는데, 자, 여기 컨비니언스 품목이 있습니다. 55만 원. 이거를 빼려고 그랬는데 현대 여기다가 레인 센서를 또 묶어놨다. 그리고 이 안에 하이패스 시스템도 묶여있다. 사실 지금 얘가 기본 트림 안에 주행보조 장치까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구현될 수 있을 정도로 옵션을 많이 넣어놓고, 와, 이렇게 또 짜치게 하이패스랑 레인 센서를 옵션으로 묶어놨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55만원짜리 컨비니언스 옵션은 무조건 넣으셔야 되는 거다. 자, 다음 현대 스마트 센스입니다. 이거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자, 140만원짜리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고속도로 주행보조 2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이 범퍼의 각 코너에 총 4개 레이더가 더 추가가 된다는 거죠. 이 코너 레이더가 4개가 더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옆에 차선까지 어떤 차량이 지금 지나다니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해지는 건데, 근거리 컷인으로 차량이 껴가지고 들어올 때 껴드는 차량을 빠르게 인식하고 차간거리를 늘려줄 수 있는 그 성능이 좋아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HDA2 현대 스마트 센스 이 옵션은 반드시 좀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안 들어가면 이쪽에 있는 지금 레이더 하나,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 하나, 이렇게 2가지 센서만 가지고 주행보조 장치를 작동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코너 레이더까지 더 추가되는 게 훨씬 더 안정감 있는 주행보조 장치 사용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다. 자, 다음으로는 컴포트 1, 컴포트 2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컴포트 1이 35만원, 컴포트 2가 80만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컴포트 2를 넣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차량 이용에 편리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어떤 게 있냐? 이번 아이오닉 5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죠. 네, 이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에 있는 레그레스트. 이 레그레스트가 컴포트 1을 선택하셨을 때는 운전석에만 장착이 되는데, 컴포트 2를 넣으셔야만 이 조수석까지도 들어갑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차를 세워놓고 그냥 편하게 쉴 때, 핸들도 없는 이 자리에서 좀 편하게 쉬실 때도 마찬가지고, 조수석에 타 있는 동승객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훨씬 더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컴포트 2를 넣어야만 조수석 시트에 레그레스트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이 허리 지지대 럼버 서포트도 이 컴포트 2를 넣어야만 조수석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또 컴포트 2를 넣게 되면은 들어가는 게 2열 전동 슬라이딩 시트, 그리고 2열에 열선 시트까지 추가가 되고요. 전좌석 메모리 시트가 이 컴포트 2에 묶여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넣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컴포트 1 넣지 말고 무조건 컴포트 2를 넣으세요. 무조건. 이거는 40만원 이상의 40만원 이상의 가치를 하고도 남는다 라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플래티넘 옵션 넣을 겁니다. 플래티넘 옵션. 이 85만원 플래티넘 옵션도 굉장히 혜자 옵션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플래티넘 85만원이 왜 혜자냐? 일단 이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딱 그 중에 하나만 보더라도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오디오 시스템 하나만 옵션으로 넣는다 하더라도 뭐 돈 100만원씩 하는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85만원에 일단 보스 시스템이 들어오고, 물론 보스 시스템도 비싼 거 싼 거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도 깡통이나 크렐보다는 좋을 거다. 그리고 천연가죽 시트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가죽이 전부 다 천연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 엉덩이가 닿는 부분, 허벅지가 닿는 부분, 그리고 또 내 소중한 여자친구나
가족이나 와이프나 아이들의 맨살이 닿는 부분, 적어도 그런 부분들은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간다. 그리고 암레스트 쪽 재질 바뀌고요, 크래시 패드랑 도어 트림 다 바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추가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85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나름 굉장히 혜자 옵션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서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트림 기본 가격이 4,980만원, 거기에다가 컨비니언스 55만원,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140만원, 컴포트2 80만원, 그리고 플래티넘 85만원까지 요거를 다 하고 나서 지금 서울 기준으로 1,200만원 보조금이니까 그 보조금까지 빼고 나면 4,100만원대의 아이오닉5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야, 네가 말하는 옵션대로 차를 뽑고 나면 쓸 수 없는 건 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대의 옵션질의 이 정도는 좀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좀 싸워야 된다. 바로 HUD가 빠집니다. 자, 이번에 옵션 구성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는 HUD가 아예 옵션으로 추가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차량이 HUD가 없어도 쓸만하다라는 논리는 뭐냐면, 지금 이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 그냥 기본에 깔려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클러스터와 바로 12.3인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에요.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여러분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HUD 없어도 지금 이 자리에 이 메인 인포테인먼트 자체가 굉장히 위로 많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 그냥 평상시에 지도를 띄워놓고 다니면은 속도가 굉장히 편하게 확인이 되고, 내비게이션 자체도 이 안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이상 HUD가 없더라도 너무나 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지금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또 제네시스처럼 또 짝퉁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죠. 그냥 단순히 HUD 위에다가 방향만 크게 막 반짝반짝 하면서 띄워준다라고 해서 그게 증강현실이 아니잖아. 실제로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 위에 내가 가는 길 방향으로 그대로 화살표를 꺾어서 진짜 도로 위에 3D 애니메이션을 입혀줘야 그게 증강현실이지. 얘는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위쪽에 화살표가 좀 크게 뜬다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해가지고 크게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HUD 하나 때문에 200~300만원을 더 주고 프레스티지로 올라간다 라는 거는 저는 사실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히 현대의 옵션질에 우리가 좀 다 같이 맞서서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선택을 좀 해보는 걸로 하자.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모터입니다. 이 전륜 모터를 추가하는 게 300만원짜리 옵션이 있는데, 이거를 추가하면 이제 4륜이 되는 거죠. 이거를 추가하지 않고 제가 추천드린 옵션으로만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차량은 배터리를 가지고 뒤에 있는 모터로 뒷바퀴만 굴려주는 후륜 전기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리뷰를 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지금 4륜 모델을 구매하신다라고 해서 테슬라처럼 뭐 엄청난 대단한 능력의 그런 정말 전기차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트랙션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몸무게가 일단 100kg 또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4륜 모델과 비교했을 때 무려 60km가 차이가 납니다. 참, 그렇다고 했을 때 단순히 차를 처음 구매할 때 300만원을 더 쓰냐 마냐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매번 내가 60km 정도를 그냥 더 충전 안 하고 탈 수 있는 거리를 충전을 하고 타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공차 중량이 100km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 안 좋은 승차감까지 계속 느끼면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또 있는 거고, 윈터 타이어 꼽고 다니자. 그게 맞다, 이 차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또 포기하셔야 되는 옵션 중 하나가 바로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 이 전자식 사이드 미러입니다. 이 전자식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진짜로 아직까지는 좀 그 상용화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원근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보니까 이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거울로 보는 거에 비해서 리얼리티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좁은 공간에서 주차를 하거나 막히는 길에서 어쩔 수 없이 옆칸으로 껴들여야 되거나 할 때, 그때 이거는 아무리 익숙해져도 좀 극복되지 않는 뭐 그런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와, 나는 진짜 너무 얼리 어댑터여서 정말 저걸 너무 꼭 써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기 시승차를 가지고 많이 써보시고요.
본인이 돈 주고 사는 거는 이거 하지 마라.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익스클루시브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글라스 루프도 선택을 못 하시게 되는데, 사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왔죠. 저는 이렇게 그냥 글라스 루프가 있고 이거를 열고 햇빛을 안에 쬐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파노라마 썬루프 꼭 선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아예 틸트 자체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틸트도 안 돼. 그래서 어차피 틸트도 안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트림 자체가 위로 올라가 버린다? 저는 사실 이것도 또 맞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리고 빌트인 캠 절대로 하지 마. 빌트인 캠. 뭐 다른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지만 이 빌트인 캠이 들어가게 되면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주행 가는 거리가 따로 표기가 돼야 될 정도로 얘가 보조 배터리가 함께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을 좀 많이 먹어요. 자, 그래서 블랙박스는 여러분 A나 B.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밖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20인치 휠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아쉬워하지 마세요. 19인치 휠 자체가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19인치 휠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차에 비해서 휠이 좀 작아 보이는데 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20인치 휠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얻으실 수 있는 이득은 전비가 더 좋다라는 게 첫 번째 있을 거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뭐 이륜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차 중량이 1900kg란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 이 편평비가 4.5짜리보다는 아무래도 편평비가 조금은 더 도톰한 애들이 이 도로의 잔진동도 훨씬 더 잘 걸러줄 수 있을 거예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냥 19인치 휠을 꽂고 다니시는 게 맞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포기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게 바디 컬러가 있으면 여기 뒷범퍼에 여기 요 은색 휀더 몰딩, 요 도어 몰딩 요 아래쪽 은색 쭉 들어가잖아요. 이게 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투톤으로 나온 거 일부러 돈 들여서라도 원톤으로 바꿔가지고 차 타는 세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탈 페인트 컬러의 이 가니쉬들이 대단히 큰 뭐 디자인적인 미관적인 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풀 LED 헤드램프 포기하셔야 되는데, 네, 과감하게 포기하자고요. 풀 LED 헤드램프가 아니어도 잘 보여.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이 프레스티지 초이스 옵션을 뭐 200만원 가까운 거 같던데, 이거 198만원. 이 안에 또 뭐 들어가 있냐면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뭐 이 메탈 페인트 범퍼 이런 거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나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무조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200만원을 아끼는 게 어떤가 싶은 그런 옵션이다. 자,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델 3보다 아이오닉 5가 이렇게 600만원 더 싸게 세팅을 딱 해놨을 때 모델 3보다 더 떨어지는 게 뭐가 있냐? 주행 가는 거리가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뭐 트랙션 컨트롤이 테슬라가 훨씬 더 좋다, 뭐 그 부분도 또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토파일럿, 이 주행 보조 장치 성능과 관련해서도 테슬라보다는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600만원이 더 싼 대신에 훨씬 더 넓은 공간, 그리고 추후에 초급속 충전기가 많이 보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빠른 충전 속도로 급속 충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냥 일상 주행 시에 컴포트한 승차감도 아이오닉 5가 조금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조금은 잡스러운 옵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번 앉아보면 굉장히 편한 저 레그레스가 올라오는 시트, 그리고 뭐 전자석 메모리 시트, 뭐 이런 것들을 모델 3보다 600만원 더 싸게 즐길 수 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나는 오토파일럿 무조건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뭐 괜찮은 차량이 아닐까, 뭐 요 정도 선에서 옵션 추천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추천 여기까지. 4,100만원대에 사든가 아니면 사지마.